통계로 보는 세상, 오늘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입니다. 중위 임금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수준 측면에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딱 한가운데 수준에 위치한 근로자 임금을 말합니다. 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고 지칭하고, 전체 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매년 6월 그리고 매 6월에서 8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는 근로자 1명 이상의 사업체 조사이고 모집단은 1650여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조사입니다. 이때 모집단은 2040여만 명에 달합니다. 두 조사는 나름대로 국가 통계인 만큼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에서는 특히 이 저임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관련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임금, 그것도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임금을 가구원의 어느 한 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임금 정책 또는 소득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임금과 관련된 조사 기능이 지금보다는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로 보는 세상,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이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을 꽤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을까? 그렇다면 저임금 근로자들은 어떤 계층,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저임금 근로자가 많으면 계층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사회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 비율 수준은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거죠. 비율 수준은 7.1% 수준이고, 저임금 근로자 수로 보면은 약 117만여 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서 8월 기간 중에 조사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7.4% 수준이고, 근로자 수로는 약 355만 명에 달합니다. 추세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살펴보면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경우 22.0%에서 7.1%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역시 24.1%에서 17.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의 경우 17년, 18년, 19년 사이에는 감소하다가 다시 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증가 추세로 추세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면 조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현재 미국, 캐나다 다음 순으로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왜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까? 그 의문,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2015년 한 50%, 55% 수준이었다가 2020년 현재 고용부 조사든 통계청 조사든 거의 65%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위임금 대비 이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자료이지요. 이 수준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는 게 좋겠죠. 2020년 비교 자료를 보면은 거의 이 주요 경쟁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서 우리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뉴질랜드, 터키, 칠레보다 낮지만은 이들 국가와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최저임금은 그동안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이제는 상대적 수준이 낮지 않는 수준으로 높아졌지만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줄지 않고 최근 10년 동안 소득 분배 효과 또는 임금 격차 해소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 소득 분배율은 그동안 다소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 분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당 소득 기준 진위 계수라든가 처분 가능 소득 진위 계수를 보면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등 노동소득 분배율과 소득 분배 효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로 어느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은 두 통계조사에서 공히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또 비정규직 고용 형태, 연령별로 봤을 때 24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 더 나아가서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주로 저임금 근로자 분포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사항은 이 저임금 근로자와 미만 근로자 분포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일치합니다. 2020년 두 조사에서 조사된 바 표를 보면은 거의 판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 부분이 미만 근로자 분포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가서 두 통계조사에서 보면은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117만 명 중에서 미만 근로자가 72만 명, 거의 61.5%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 355만 명 중에 미만 근로자가 무려 319만 명, 89.9%, 거의 90%가 미만 근로자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61.5% 고용부 조사, 저임금 근로자의 89.9%가 통계청 조사에서는 미만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미만 근로자 비율은 증감 추세로 보면은 경활조사,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 조사의 경우 추세적으로는 2007년 11.9%에서 15.6%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는 2007년 6.9%에서 2020년 4.4%로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임금 격차, 중위임금 대비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시계열적으로 임금 격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는 통계청 조사에서는 임금 격차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미만 근로자가 감소하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임금 격차가 감소합니다. 이런 결과를 비춰봤을 때 결국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줄이려면은 미만 근로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또 미만 근로자를 줄이면은 임금 격차 효과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금 격차나 소득 분배 효과 측면에서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즉 미만 근로자를 줄여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만 임금 격차도 해소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적정 인상률을 찾아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미만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오르면은 고용도 영향을 받지만은 결국 시장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면서 오히려 정책의 초점을 미만 근로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임금과 관련된 두 국가 통계가 추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임금 또 고용 소득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세상 저임금 근로자 비율. 오늘은 임금 격차의 상징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줄이고,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미만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만 근로자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